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인 읽어주는 목록에서는 온톨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온톨로지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톨로지가 메인넷을 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린 다음에 목록의 코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톨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온체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온체인이라는 회사는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왜 온체인에서 네오를 만들고 또 온톨로지를 런칭했을까 입니다. 그 전에 온체인이라는 회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체인은 중국의 대기업인 포선의 지원을 받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로서 하이퍼레저에 가입한 첫 블록체인 중국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부 알리바바와 협약을 하였고 중국 구이양 지방정부와 신원인증 서비스를 협업합니다. 이러한 온체인에서 처음으로 나온 네오는 중국판 이더리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여 뎁들이 개발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오의 뎁 중에서 유명한 코인이 바로 더키입니다. 작년에 아주 센세이셔널했는데요. 신원 확인 프로젝트입니다. 백서에 더키의 신원 확인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더키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센터에 배포합니다. 다시 온톨로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온톨로지는 다양한 분야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사설 또는 공공사업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키처럼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온톨로지는 여러 산업 분야에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톨로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식도를 보시면 다중 출처를 통해 정립이 된 신원증명이 산업에서 쓰이는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에서의 한 예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원증명은 개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약국 같은 기관이나 기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인증이 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을 온톨로지는 제시합니다. 다음은 신원인증 프로토콜입니다. 분산된 아이디 검증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는 원장에 기록되지 않고 이 아이디는 사람, 기관, 그리고 사물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신원 인증을 위해서 다중요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와 OTP와 생체 인증을 결합한 인증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원장에 기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백서에선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서를 통해서 유추해보건대 직접적인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및 데이터 보안 모듈을 제공합니다. 온톨로지는 완전 동형 암호화 영지식 증명을 같이 사용합니다. 신원인증 프로토콜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있는 그대로 원장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암호화를 사용하게 되면 암호를 푸는 순간 원본 기록인 신원 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형 암호를 사용하게 되면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완전 동형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원본은 10 더하기 15는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호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수학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같은 수를 나눈 나머지끼리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4로 나누고 또 한 번은 7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나머지들을 연산해서 결국은 똑같이 25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즉, 원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만 전달해서 암호를 전달받은 사람만 해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형 암호입니다. 이 동형 암호는 최근에 블록체인과 결합을 하는데요. 동형 암호와 생체인식을 결합한 암호화를 적용한 것이 바로 메디블록입니다.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는 지난 오리고 네트워크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톨로지는 또한 컨센서스 엔진을 제공합니다. 온톨로지는 VRF와 BFT를 결합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허용합니다. VRF는 노드를 랜덤으로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BFT는 특정 노드가 해킹이나 오작 등이 발생해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가 여전히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POS, POW 또는 디포스 등 다양한 합의 프로세스를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엔진을 제공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톨로지 메인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온톨로지가 메인넷이 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 툴인 스마트X입니다. 온톨로지에 따르면 스마트X를 통하여서 원스톱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언즈 컨센서스 그룹인데요. 분산 신뢰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체인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픈소스인데요. 거버넌스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거버넌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VBFT 알고리즘입니다. VRF와 BFT와 POS를 결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 알고리즘에 있어서 온톨로지는 VRF와 BFT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메인넷에서는 POS를 결합한 모델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온톨로지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보시면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는 확장성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GitHub 활동 순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간 설정은 지난 6개월로 하였습니다. 커밋스는 1120개로 22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itHub 활동을 메인넷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넷 전에 왕성했던 GitHub 활동에 비해 6월 30일 메인넷이 진행된 이후에는 활동이 저조합니다. 제너럴 인포메이션입니다. 먼저 토큰 매트릭스를 보시겠습니다. 총 10억 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오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에어드랍을 진행하였습니다. 1네오당 0.2 온톨로지가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었고 ICO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커뮤니티 및 기관 파트너가 40%를 소유하고 나머지 50에서 60% 정도를 온톨로지 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원회가 10%를 차지한 것에 대해 온톨로지 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오와 온톨로지를 만든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점에서 저는 팀 보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 정보입니다. 초기 전략 투자자들에게 개당 약 0.18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출처는 업비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2.57달러로서 기간 판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보유자에게 온톨로지 게스가 에어드랍 될 예정입니다. 네오의 게스와 유사한데요. 아직까지 스냅샷이라던가 또는 에어드랍 비율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묵류의 코멘트입니다. 온톨로지를 네오 대부로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오의 대비인 더키는 신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이나 또는 사업체들은 더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원 정보 데이터를 온체인에서는 활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네오 대부로 만들지 않고 따로 런칭한 이유는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온톨로지가 탈중앙화 코인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토큰 매트릭스에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팀에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톨로지 운영 방향이나 가격을 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노드 후보자만 나와 있을 뿐 노드의 개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뉴스에서 현재는 7개 노드를 운영하지만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할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지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노드의 수가 정말 7개라면 온톨로지가 제시한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집니다. VRF를 통해 노드를 랜덤하게 선별하는데 노드 개수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랜덤의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온톨로지 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드의 수를 공개하고 또 증가시키길 바랍니다. 온톨로지는 모듈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토콜 개발의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내용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 이후에 GitHub 업데이트가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컨센서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백서에서는 VRF, BFT 등과 함께
POS, POW, 디포스 등을 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메인넷에서는 POS가 결합한 모델만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체인에서 온톨로지를 런칭한 이유는 분명히 산업군에 활용하기 위함이지만 아직 실제로 적용한 모델이 없습니다. 다른 신원 확인 프로젝트인 시빅의 경우 지난 5월 18일에 힐러라는 웹사이트에 시빅의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온톨로지 역시 여러 산업에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뉴스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읽어주는 목록에서 온톨로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